리버풀 네, FA컵 핸더슨처럼 한번 해주세요. 핸더슨이요? 아, 요즘 핸더슨이 챔스랑 리그 들 때보단 조금 트로피 들 때 그 약간 뽕이 떨어졌어요. 내 생각엔 그래.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리그 트로피 드는 거는 뭐 그때 무관중 경기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쵸? 챔스 트로피의 경우도 어쨌든 그 잔디 위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FA컵은 웸블리에서 스탠드에서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예전에 보싱화 사태처럼 네. 트로피 들 때 그 스탠드 좁은 공간에서 드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네. 이번에 FA컵은 거기서 들어가지고 약간 핸더슨 특유의 이렇게 막 들어올리는 그 어떤 큰 모션의 제스처를 마음껏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잔디 내려왔죠. 네, 그 맞아요. 다음에 잔디 내려와가지고 네. 이제 또 한 번 해서 막 샴페인 뿌리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딱 들었을 때 그 맛은 역시 잔디 위에서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핸더슨 목까지 제가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FA컵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잉글랜드 최고의 팀이 됐다 하기에는 이제 리그가 사실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니지만 아니 뭐 잉글랜드 최고의 팀 중 하나죠 지금 리버풀이. 제일 좋은 거는 4개의 트로피 중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그렇죠. 거. 네, 지금 이제 리그랑 챔피언스리그 2개 남았죠. 맞아요. 또 그걸 또 직접 중계해서 중계 때는 뭐 당연히 티를 내기 힘들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오고 나서 해냈다. 뭐 오늘 저희가 이제 형철이가 이렇게 그 부수면 안 됩니다. 네, 부수면 안 돼요. 안 묻었어. FA컵 이제 리버풀 관련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좀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지금 살라랑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어요. 그렇죠. 일단은 결승 경기 중에도 반다이크가 나가는 것까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약간 직감으로는 이거 진짜 몸이 좀 아직 안 좋구나 이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 클롭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후반전에서 연장 들어가면서 반다이크를 경기 중에 빼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리고 원래 수비진 교체는 부상이나 이런 이유가 아니면 그리고 뭐 막 완전 막판에 이제 그 체력적인 이유로 교체를 해가지고 조금 더 잠그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하거든. 그렇죠.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그래 뭐 몸 상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약간 제 직감으로는 이거 왠지 부상인 것 같다는 느낌이 왔었고 살라의 경우는 아예 경기 중에 주저앉았잖아요. 또 살라가 빠지면서 경기력적으로 약간 변화가 조금 전반전 중반 이후에 기세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살라가 챔스 결승을 앞두고 또 부상을 당하니까 괜히 2017-18 시즌 때 그때는 경기 중 이제 챔스 결승 도중이었긴 했는데 약간 그 요소가 또 생각이 나서 이번만큼은 좀 그런 불운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상 컨디션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안필드 워치에 의하면 FA컵 결승 후반 33분에 이제 사타구니 쪽에 살라가 이상을 느껴가지고 조타가 들어왔고 반다이크도 이제 무릎 쪽에 이상을 느껴서 연장전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면 좀 걱정이 되네요. 그쪽 장기 부상이 있었으니까 또. 그렇죠. 그 조타는 너 좀 잘 좀 해라 임마. 조타 뚝배기죠. 뚝배기인데 좀 조금 더 영리하게 뛰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마네 디아스 둘이 하는 것 같아요 공격진에서는. 누누 2019-20 시즌 때 좋다 보는 것 같아요 울버햄튼에서. 맞아. 그때 조금 답답했거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왜 좋다 계속 쓰냐, 왜 네투 안 쓰냐. 그래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영입할 때도 사실 약간 좀 걱정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초반 페이스가 워낙 좋았으니까 좋다가. 근데 요즘 좀 잘해야 됩니다. 일단 아직 두 선수 모두 정밀 검사를 안 했다가 하고요. 저희 이제 녹화 시점으로 현재 기준에서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오늘 저녁이나 뭐 아마 내일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을 느낄 경우에 추가 검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리버풀 의료진은 이거 심각한 부상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롭 감독 입장에서는 곧 다가온 이제 소튼이랑 또 경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튼전에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두고 고민할 거고 챔스 결승전이 또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정말 냉정하게 보죠. 저는 리그보다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쪽의 가능성이 전 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자력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리그는 리버풀이 아무리 잘해도 맨시티가 남은 일정 더 잘하면 리버풀이 둘 다 이겨도 맨시티가 그냥 이겨버리면 끝이에요. 끝이죠. 근데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그냥 그 경기 우리가 잘하면 이기는 거니까 우승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웨스트햄한테 끌려가다가 어쨌든 비겼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맨시티가 지는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물론 골득실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리버풀 입장에서도 자력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주 실마리 정도긴 하지만 어쨌든 자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생기죠. 우승할 가능성이. 막말로 뭐 한 10골 때려 박으면 우승 아니야. 소통자 다득점 해가지고 189대0 이런 거 나오면은 189대0 죄송한데 FA컵 우승 때 너무 뽕이 차가지고 그럼 맨시티는 190골로 차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튼도 가만히 있겠어. 소튼도 170골. 그래. 그래서 리그 우승 역시도 지금 레이스는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버풀의 잔여 일정을 체크를 좀 해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18일 이거 본인이 하죠? 맞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스날 그리고 이제 형철이가 넘어가는 리버풀? 수요일에 이제 리버풀이랑 소튼을 하는데 37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리고 23일 울버햄튼과 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이 또 있어요. 근데 29일이 레알 마드리드랑 챔피언스 결승이거든요. 이게 일정 분배를 잘해야 되는 게
수요일 그러니까 18일에서 23일은 5일 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6일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이 마지막 리그 두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도 제 가치관이 그래도 부상에 어느 정도 좀 잔부상이 있는 선수는 가급적 무리시키지 말자.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챔스 결승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은 그런 거지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 얘기하기가 힘든 게 리그도 어쨌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어쨌든 리그 경기들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선택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참 지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살라랑 반다이크까지도 부상 이슈로 인해서 빠져 있어서 토트넘 출정이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살라랑 반다이크가 기존에 좀 어떤 부상 등을 당했었는지 저희가 이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버풀에서의 부상을 한정으로 그게 중요하니까. 살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7, 18 시즌에 어깨 부상 때문에 챔스 결승. 오랜 기간 빠져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경기 수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그 여파로 러시아 월드컵 때 첫 경기에 살라가 나오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결국 이집트의 조별리그 탈락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뭐 이집트가 사실 좀 뭐 힘든 조를 만난 것도 뭐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18, 19 시즌에는 이 널쩍다리 되테브 부상이랑 뇌진탕이 살라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총 일수로 따지면 11일인데 경기 수는 또 한 경기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살라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19, 20 시즌 뭐 발목 부상 그리고 21, 21 시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있었죠. 근데 살라는 이런 거 쭉 놓고 보면은 철강왕이라고 봐야 돼요. 부상이 많이 없습니다. 웬만해선 경기를 꾸준히 좀 뛰는 편이고 본인의 좀 출전 의지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공격진 구성에 있어서 살라는 거의 빠지지 않죠. 맞아요. 저도 철강왕이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후반기에 살라가 폼이 좀 떨어진 건 맞습니다. 포인트 생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반기에 살라는 그러니까 네이션스컵 전후로 약간 좀 나뉜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살라가 지금 전반기에 보여줬었던 퍼포먼스로 후반기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부상이 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살라는 철강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네이션스컵에서 연장 4경기 연속으로 토너먼트에서 다 갔잖아요. 프리타임으로 다 뛰었고 그러면 웬만한 선수 쓰면 아마 한두 달 내에 부상이 한번 왔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살라는 쉬지 않고 계속 경기를 뛰었는데 폼은 떨어지긴 했지만 부상은 안 당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버틴 것도 난 전 이 선수의 어떤 내구성, 회복 능력의 대단함을 얘기하고 싶기는 해요. 이제 하나 또 다행인 거는 지금 리버풀 부상 이력을 쭉 보면 살라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정한 경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사타구니 부상이었잖아요. 로마나 피오렌티나에서 뛸 때도 사타구니 부상 이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사타구니 부상 쪽은 없다는 게 좀 다행이고 반다이크의 경우에는 일단 소첸 시절이랑 약간 겹치죠. 17, 18 시즌 이때 되테브 부상이 좀 있었는데 6경기 못 나왔고 그 이후에 반다이크도 계속 철강왕이었어요. 근데 20, 21 시즌에 이제 그 에버튼전에서 픽포드와 충돌하면서 당했었던 그 십자인대 파열 부상 때문에 한 시즌을 날렸죠. 그게 결국 시즌에 대한 어떤 큰 분수령이 된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죠. 지금 반다이크 그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사진 찍힌 거 보면은 가끔 무릎에 그 수술 자국 같은 게 있는데 아마 다들 마음이 아플 거예요. 진짜 그렇게 철강왕의 선수가 저 그 1819 때 늑골 쪽의 부상 그것도 아마 제가 중계를 했을 거예요. 저 리그 사우스햄튼전에 샤키리 그 프리킥 골대 맞춘 거 그 골이 그 나왔던 경기 때 반다이크가 경기 때다가 잠깐 여기 아프다 하면서 나간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 근데 그것도 보면 지금 결장 경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그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 못 나왔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경기에 계속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 보면서 정말 그 철강왕이다, 으뜸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반다이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항상 꾸준히 경기를 뛰는데도 지쳐있는 모습이 안 나왔으니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런 어떤 흐름들이 픽포드하고의 장면 때 한번 딱 끊기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부위가 이제 무릎 부상이었는데 이번에 반다이크가 이상을 느낀 지점이 무릎이라는 점이 가장 좋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즌 동안 다행히 올 시즌 지금 오기까지 반다이크가 잘 버텨주긴 했지만 경기 뛰면서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조금 수비력이 예전보다 떨어져도 좋으니까 제발 다치지만 마라.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리그 레이스랑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지금 또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라는 사타구니 부상이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생긴 케이스고 반다이크는 무릎 부상이 크게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무릎 쪽이 좀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리버풀 팬들이 조금 더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어디 뭐 저기 늑골 타박 아니면 저기 뭐 그 근육 쪽 통증
햄스트링 말고 근육 쪽 통증 이러면은 아 그래 반다이크가 그래도 좀 이제 회복하면 나아지겠지 하는데 또 무릎이다 보니까 그렇죠. 괜히 이전에 장기 부상과 혹시 조금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살라의 경우로 살짝 다시 돌아보면 지금 손흥민 선수랑 리그 득점왕 경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34경기씩을 나란히 치른 가운데 살라는 지금 리그 잔여 경기가 2경기, 손흥민은 1경기인데 살라가 한 골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살라가 뭐 소튼전에 출전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이거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라의 경우에는 자 리그 지금 우승 레이스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안 그래도 최근 후반기에 살라는 조금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득점왕 경쟁에 대한 부담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인데 이게 또 보통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아닌 게 17, 18 시즌에 만났었던 그 상대를 똑같이 만납니다. 맞아요. 뭐 살라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는 실력을 더 보여주겠다 이런 어떤 각오가 있을 것이고 나는 살라는 진짜 전의에 불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살라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갔거든요. 너무 초반에 나갔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의 이런 부상 상황 그리고 잔여 경기에서 이 선수들을 클롭 감독이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을 좀 기용을 할지 뭐 아무래도 부상이 없는 게 일단은 제일 좀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고 일단은 뭐 형철이가 또 소선을 중계를 하니까 그 경기 또 재밌게 보시고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선수도 일단 걱정이 되지만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리버풀의 체력이죠. 저는 아까 뭐 장난으로 189대 0 얘기했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다득점 승리도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사우스햄튼은 올 시즌 후반기 들어서 저는 사우스햄튼 경기력이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되게 답답한 건 맞는데 전반기 때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지난 시즌처럼 또 후반기에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아마 다득점이나 승리 자체는 리버풀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건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돼요.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두 선수의 부상이 좀 들려왔고 리그 일정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참 골치 아픈 상황이다. 정밀검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클롭 감독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리그 한 주 2경기를 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더 난이도가 생겨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